안녕하십니까. 긴 장마에 곳곳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가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잠시라도 마음의 위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 삼복더위에 여러분들의 건강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회 서울미래예술협회 시낭송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낭송회에 앞서 오프닝 축가와 축시가 있겠습니다. 축가에는 잊혀진 계절 박진우 선생님께서 불러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눈물을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시가 향기를 담아 10월까지 날아갔습니다. 이어서 오프닝 축시가 있겠습니다. 오프닝 축시에는 서병진 시 논두렁 콩 고이나 낭송가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논두렁 콩
서병진. 5월의 따스한 태양이 대지의 가슴이 연다. 푸른 파도 하늘까지 이어질 때 어머니는 메주콩 심는다고 논두렁 촘촘히 구멍을 내셨다. 그 속에 한 알 두 알 사랑을 심었고 그 나약한 새싹은 엊그제 비온 뒤 떡잎으로 자랐다. 제법 어엿한 터전을 잡아 생동의 눈빛을 내쏟을 때 보리밭 꺼벙이 소리에 놀라 함초롬이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 그래도 햇살은 기쁜 마음으로 가슴을 펴고 얼어붙은 마음 녹여 논병이마다 익어가는 어머니의 사랑 정성으로 가득 채워 주는구나. 잎은 떨어지고 야인 몸체 주렁주렁 사랑이 연글 때 다시 그리워지는 어머니의 얼굴. 이제는 어디서 뵐 수가 있을까? 다시 그리워지는 어머니의 얼굴. 이제는 어디서 뵐 수가 있을까? 다음은 저희 문단에 항상 선두자에 서 계시며 한국문인협회 부의사장님으로 계시는 강정아 부의사장님을 모시고 축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저거 이사장 아니고 부이사장. 반갑습니다. 밖에는 폭염이 지는 듯 하는데 유경이 이것이 극락일까 천당일까. 저는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극락이라 하면 극락이고 천당이라 하면 천당이고 예술세계다 하면 예술세계. 참 멋진 자리에 초대받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 끝에 더위에 또한 여름을 지나면서 곡식이 있고 산야에 푸름이 더하듯이 여러분들도 가정마다 마음마다 슬픔도 있을 것 같고 기쁨도 있을 것 같은 것을 훨훨 떨어붙이고 예술과 시와 낭송을 함께한 미래 예술 모임에 배준규 선생님의 뜨거운 열정과 여러분들이 합일되는 여러분들의 시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문학과 예술을 극진히 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펼치게 되어서 저 또한 고맙고 반갑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 우리 마음 먹기에 우리 모두의 힘으로 이 자리를 만드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왔지만 이런 자리에 또 이사장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교류하고 또한 축사하고 이러면 참 좋지만은 이사장님이 바빠요. 그리고 우리 지회 지구만 해도 190개가 넘어서 200개가 됩니다. 그러니 정말 몸살 날 정도로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선미애와 함께 배정규 선생님과 함께 여기 여러분 한 반이나 되는 회원들과
눈도 맞추고 마음도 맞춰서 여기 오고 싶은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떡을 주지 않고 밥을 주지 않아도 마음이 가는 데가 있어요. 마음이 간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상통되고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함께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모인 겁니다. 이 대학 끝에 견디면서 망곡이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익어가는 그 예술의 홍과 그리고 떨칠 수 없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흉내를 낼 수가 없고 따라올 수 없는 그 예술 혼들이 여러분께 펄펄 살아서 3600도 아니면 그 이상으로 뜨겁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겁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삶의 행복도 낙도 그리고 반짝반짝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예술혼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특별한 문인이고 예술인이고 함께하는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어렵더라도 그리고 또한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향하는 저 미래에 대한 예술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술혼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더욱더 발전해서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고 성화된 그날에까지 우리 아자아자 힘을 뭉쳐서 서로 박수 쳐주고 서로 등 떠들어주고 서로 감사주는 그런 아름다움 속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성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강정화,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한, 여러분과 함께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나갑시다. 아자아자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가는 자리에 예술혼을 피어 올리는 우리 서미에 응원되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지금부터 제28회 서울미래예술협회 시낭송의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믿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곧이어 1부 여든시가 있겠습니다. 여든시에는 박두진 시 청산도, 죄송합니다. 축시가 있겠습니다. 축시에는 장시아 시인의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낭송가 이덕희입니다. 돌아서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장시하. 주색의 주종처럼 가슴 스며드는 모두가 사랑이더라. 봄날 멍을 터뜨리는 목련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여름밤 후두둑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겨울날 곱게 가슴에 쌓이는 눈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그리움이더라.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세월 지나니 사람으로 남더라. 이제 오해의 돌팔매도 사랑으로 맞을 수가 있더라.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기만 하더라. 삶의 길을 걷다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더라. 사랑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잘못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욕심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허물뿐이더라. 내가 진실로 낮아지고 내가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니 세상에 사랑 못할 게,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다음은 대전교 대표님의 환영사 및 내빈승계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루한 장마도 지나고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이게 건강한 모습 이론이 참 반갑습니다. 저는 그 난초를 무척 사랑합니다. 어느 여인처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애사랑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난초를 몇 년을 길렀는데 꽃을 피워보질 못했어요. 이게 참 까다로워가지고 습해도 너무 습해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난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참 이 꽃이 도도해요. 그리고
향기가 참 좋아요. 향기가 그게 꽃이 한 달이 가니까 향기도 한 달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난초가 사분자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여러 우리 남성관님도 난초처럼 향기가 오래가고 고품격인 남성관님들이 되기 바랍니다. 좀 난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냥 그에 대해서 모르니까 안 되겠더래.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난초가 식물계 속시 식물문 쌍통잎 식물강이래요. 참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목 난초고, 난초가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뭐와 붙어서 자생하는 거 있고 땅에서 자생하는 거 있고, 저는 땅 속에 나는 난을 길러봤는데 모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언젠간 난초 꽃을 피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난초처럼 고품격 인격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하시는 우리 감정학 문혁 부이사님 모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유루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님 오셨고, 우리 소미의 고모님 소광식 박사님 네,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금속 부회장님, 박준호 부회장님, 예, 그리고 특별히 인사 소개실 분이 한 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충무 취재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충무를 직함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충무 일을 담당하는 직함은 부회장 박은선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난초 같은 품격 있는 낭송가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함께 기원드립니다. 1부 순서가 있겠습니다. 1부 연은시의 청산도 박두진 시의 김희루 낭송가입니다. 청산도 박두진. 산하 우뚝 솟은 푸른 산하,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하, 숱한 나무들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구름 걷는 자리 이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머골 골짜기서 우러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내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질 보리고 온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뒷걸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 지운 나의 사랑.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을 보리고 온 나의 사랑.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줄 보리고 온 나의 사랑.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로모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감사합니다. 다음 흰 바람벽이 있어 백성시 김혜영 낭송가입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 백서.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갔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천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그른 다 낡은 무명사수가 어두운 그림자를 씌우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맨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물에 손을 담그고 모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에 조용한 갯복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지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치를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낼 적에 그가 가장 기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눕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조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잼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저희들의 마음에 사랑이 점점 피어오르고 있지 않나 합니다. 다음은 알 수 없어요. 한영은 씨, 조선윤 낭송가입니다. 알 수 없어요. 한영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그녀는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엾는 바다를 받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은 씨가 인기가 정말 많죠. 저희 낭송가님들에게는 님의 침묵 한영은 씨, 낭송가 박노미입니다. 님의 침묵 한영.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냄새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이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기수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우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 정수하기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운이 아주 남는 시낭송이었죠. 다음은 큰 바위 자장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고금석 낭송가입니다. 큰 바위 고금석 수리산 자라 큰 바위 당신은 왜 여기 있어 묻지 마오 묻지 마오 묻지를 마오 애가 탑니다. 산 꼭대기 있을 때 민초가 그리워 수천 년 수만 년 좋은 일 나쁜 일 다 겪고 하산하는 길 더 이상 못 가겠어. 난폭하게 질주하는 저 자동차가 무섭소. 선량한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소. 큰 바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 수리산 자에서 당신과 영원히 머물고 싶네. 네, 다음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시예요. 이겸이 낭송가입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줄줄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한이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호조군이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툭툭 마르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휜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 울을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작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오순옥 시 낭송입니다. 생선이 왔어요. 생선이요. 생선 사세요. 생선. 사세요. 싱싱한 생선이 왔습니다. 비늘이 얼마나 뜻을분쩍한데 제주도 먹갈치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선 사세요. 생선이요. 이거 들고 가세요. 큰 가져가세요. 마음에 드는 걸로 거. 네. 왔습니다. 생선 좀 사세요. 생선. 맛있는 생선이 왔습니다. 밥상의 진미 고등어가 왔습니다. 아유, 이제 생선도 팔고 했으니 그냥 갈 수 없겠죠? 어머니의 산말 시 오순옥. 어머니의 손맛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어느 날 문득 어머니가 해주시던 고등어 자반 구이가 먹고 싶다. 추억을 더듬어 고등어 한 손 받아서 냄비에 감자와 무를 깔고 양념장을 만들어 조림을 해본다. 아무리 양념을 넣고 조림을 해도 어머니처럼 깊은 맛이 나질 않는다. 보기엔 색깔도 좋고 그럴싸한데 어릴 적 아궁이 앞에서 불씨를 걷어내어 연기가 앞을 가려도 눈 비비시며 구멍난 석쇠에 구워주시던 자반 고등어 정성스럽게 상 위에 올려주신다. 야들아, 맛있게들 먹거라이. 그때 그 시절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엄마 사랑이 그리워지는 나는 어머니가 보고 싶다. 엄마, 엄마, 엄마. 오늘 서미의 저녁 만찬은 고등어 조림입니까? 고등어 구이일까요? 기대됩니다. 다음은 별 해는 밤 윤동주 시의 김정순 낭송가입니다.
8번과 9번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네. 자격순 선생님부터. 네. 가락지 강희근 시의 장윤숙 낭송가입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실수를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가락지 강희근. 대한민국에서는 가락지를 보면 농계가 보인다. 농계의 그리움인 하늘도 보이고 농계의 외로움인 강물도 보인다. 농계의 캄캄한 시대였던 시대도 꿈이 아닌 셋이 어느 때 어느 시간 그림 한 장으로 뜨고 농계의 서러움 사나의 개미떼처럼 덮여든 꽃갈 모양의 모자와 모자들 참 수 없구나. 탕! 총기 소리 헤집고 다니던 성곽기 저 들래 여인의 눈은 서리빨 치고 손가락 가락지엔 피가 돌았다. 대한민국에서는 가락지를 보면 농계가 보인다. 농계의 노래인 조선, 조선의 피가 보이고 꽃송이송이 나라로 피는 마침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보인다. 가락지를 보면 손에 낀 가락지를 보면 네, 감사합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네요. 별 해는 밤 윤동주 시의 김정순 낭송가입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쉬 아침에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나는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아름다운 별 하나에 어머니,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잔, 라이너 마리아 류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그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불이 무성할 기회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은규, 이영실 부부 합성이 있겠습니다. 노래요, 노래요, 이근배 시입니다. 노래여 노래여 이근배 푸른 강변에서 피 묻은 전설의 가슴을 씹는 내 가난한 모국어 꽃은 밤을 밝히는 지등처럼 어두운 사나이에 피고 있지만 이카로스의 날개치는 눈먼 조국의 새여 너의 울고 돌아가는 신화의 길목에 빗금진 벽은 서고 먼 산정의 바람기에 묻어서 늙은 사공의 노을이 흐른다. 이름하여 사람이더라도 결코 나눌 수 없는 가슴에 무어라 피 묻은 전설을 새겨두고 밤이면 눈풍지처럼 우는 것일까. 차고 슬픈 자유의 저녁에 나는 달빛 목금을 탄다. 어느 날인가 강가에서 연가의 꽃잎을 따서 띄워보내고 바위처럼 캄캄이 돌아선 시간 그 미학의 물결 위에 영원처럼 오랜 조국을 탄주한다. 노래여 바람 부는 세계의 내 안에서 눈물이 마른 나의 노래여 너는 알리라 저 피안의 기슭으로 배를 저어간 늙은 사공의 안부를 그 사공이 심은 비명의 나무와 거기 메어둔 피 묻은 전설을 그리고 노래여 흘러가는 강물의 어느 유역에서 풀리는 조국의 슬픔을 어둠이 내리는 저녁에 내가 띄우는 배의 의미를 노래여 슬프도록 알리라. 밤을 대안하여 날고 있는 후조 고요가 떠밀리는 야영의 기슭에
병정의 편에는 잠이 든다. 그때 풀꽃들의 일화 위에 떨어지는 푸른 별의 사변, 깃긴 날개로 피 흐르며 귀소하는 후조의 가슴에 향수는 탄원처럼 박혀준다. 아, 오늘도 돌아오는 사나의 외로운 초병이여, 시방 안개와 어둠의 벌판을 지나 늙은 사공의 등불은 어디쯤 세계의 창을 밝히는가. 목마른 나무의 음성처럼 바람에 울고 있는 노래는 강물 풀리는 저 대안의 기슭에서 떠나간 시간의 꽃으로 피는구나. 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인연이란 것에 대하여 김현태 시, 권경숙 낭송가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에 대하여 김현태.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이란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스쳐 그 바위가 눈꽃처럼 하얀 가루가 될 줄 그때서야 한번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등나무 그늘에 누워 같은 하루를 바라보는 저 연인에게도 분명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눈물겨운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겨울꽃보다 더 아름답고 사람 안에 또 한 사람을 잉태할 수 있게 함이 그것이 사람의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나무와 구름 사이, 바다와 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천 수만 번의 애달고 쓰라린 잠자리 날개짓이 숨쉬고 있음을.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은 서리처럼 겨울 담장을 조용히 넘어오기에 한겨울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먹구름처럼 흔들거리더니 대뜸 내 손목을 잡으며 함께 겨울나무가 되어줄 수 있느냐고. 눈 내리는 어느 겨울밤에 눈 위에 무릎을 적시면 천년이나 한 번 마주칠 인연인 것처럼 잠자리 날개처럼 부르르 떨며 그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 그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 다음은 모시옷 한벌 송수건 시의 이형의 낭송가입니다.
모시옷 한 벌. 송수건. 어머니 장롱 속에 두고 가신 모시옷 한 벌. 삼복 더위에 생각나는 모시옷 한 벌. 내 작은 몸보다는 치수가 넉넉한 그 마음. 거울 앞에 있고 서 보면 어느새 나는 의젓한 한국의 선비. 시원한 매미 울음소리까지 곁들이고 보면 난초잎처럼 쏙 빠져나온 내 얼굴에서도 뚝뚝 모신물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내 목젖을 타고 흐르는 클클한 향수, 열쇠 바디집을 딸각딸각 때리며 드나들던 북소리, 가는 모시올 구멍으로 새나고 살강 밑에 떨어진 노젓가락 그분의 모습은 기억밖에 멀지만 번갯불과 소나기를 건너온 젖은 도롱이의 빗물들, 등 구부린 어머니의 핏물이 떠 있다. 어머니의 손톱 깨어진 땀 냄새, 피 냄새, 대못이 훌딱 깨진 손톱, 울 어머니 손톱, 밤하늘 기러기가 등불을 차넘기면서 뿌려놓은 한숨 같은 열쇠배 가는 오래 모시옷 한 벌. 다음은 유비지에서 보낸 편지 정약용 씨의 이종남 낭송가입니다. 도착하셨나요? 네. 네. 1부의 마지막 한 분만 남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언젠가 대전교 회장님께서 우리는 필요한 사람, 있어야 할 사람, 있어도 없어도 되는 사람, 잊혀지지 않는 사람, 그렇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손톱 문정희 시인의 심재은 낭송가이며 2부에는 오순옥 낭송가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톱. 문정희. 지는 저녁해를 마주하고 앉아 팔순 어머니의 손톱을 자른다. 벌써 하얀 반달이 떠오르는 어머니의 손톱을 자르면 세상의 바람소리도 모두 잘리워 나간다. 어쩌면 이쯤에서 한쪽 반달은 이승으로 떨어지고 또 한쪽은 어머니 따라 하늘로 가리.
시시각각으로 강물을 깊어가는데 이제 작은 짐승처럼 외로운 어머니의 등 은비늘처럼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톱이 피울 저 먼 나라의 꽃은 무슨 색일까? 무슨 꽃이 어머니의 꽃밭에 피어나 날마다 그녀가 주는 물에 나처럼 가슴이 젖을까? 흔들리며 팔순 어머니의 손톱을 자른다. 흔들리며 팔순 어머니의 손톱을 자른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박은선 일부 사회 보신 박은선 선생님께 큰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체 사진을 찍겠습니다. 2부 시작하기 전에. 그러고 잠시 쉬었다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